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선택할 경우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외도 상담을 진행해 보면 부부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혼 이야기입니다. 이혼 이야기는 외도 피해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행위자도 이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저는 외도 관련 부부 상담을 개별 상담부터 진행하다 보니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혼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혼에는 관심이 높지만 이혼 후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꼴보기 싫은 배우자와 빨리 헤어지려는 것과 외도 관련 소통의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혼 여부는 전적으로 부부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혼 후에도 삶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과하게 긍정 고문과 희망 고문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과 관련하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제가 부부에게 각각 이혼 후 삶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인데요. 이혼 후 더 잘 살았으면 살았지 못 살지는 않을 거예요. 라든가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이혼 후 행복하다고 난리입니다. 라든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데요. 이보다 더 험한 일을 겪을 리가 있을까요?와 같은 과도한 긍정 고문과 희망 고문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 아시나요? 즉,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세상에 그것만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혼 커뮤니티에서 모니터링 해보면 이혼 후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이혼을 직접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지만 이혼 후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와 동거하지 못할 경우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이에 외로움을 달래고자 술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씨라도 울적하고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게 느껴질 경우 제일 먼저 그리고 쉽게 접근하는 것이 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커뮤니티에서 보면 술 마시는 사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다양한데요. 그 뒷면에는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외로움이 누적되면 우울장애 등 신경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혼 후 외로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혼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배우자만 사라지면 자유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이는 유아기적 사고이자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서글픔을 느낄 때입니다. 이런 감정은 이혼 후 생일을 맞이하거나 몸이 아플 때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죠. 생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거나 예약 없이 찾아오는 신체적 아픔과 고통 앞에서 삶이 처량하고 자신의 신세가 서글프다는 것을 느끼죠. 이에 술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혼 후 가장 많이 느는 것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녀들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때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서글픔을 느끼는데요. 이것도 닥치기 전까지 예상하지 않죠. 셋째, 억울함을 느낄 때입니다. 이는 외도 피해를 당했다는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억울함까지, 다양한 억울함이 이혼자의 마음에 있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힘든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하는데요. 수치심 못지않게 힘든 감정은 배신감과 억울함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뜻밖일 경우, 사람들은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이를 어떻게든 복수하고자 몰입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이혼 후 당해봐라와 같은 심정 말이죠. 그런데 이혼 후에도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더 잘 살고 있고 재혼까지 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억울함은 강화되고 복수심 역시 강화되죠. 따라서 이혼 후 여러 감정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감정이 이혼자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은 경험 전까지 예상도 예측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외도 직면 후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상처 치료 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도 직면 후 자아가 허물어지고 자존감이 손상된 상태에서 상처 치료 없이 이혼할 경우 수시로 찾아오는 외로움, 서글픔, 그리고 억울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에 겉으로는 이혼 후 행복한 척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혼 후 삶은 고달프고 괴로운 삶의 연속이 되죠. 여기에 경제적 취약성과 대인관계 축소 등이 생길 경우 이혼 후 삶은 결코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자존심 때문에 이혼 후 더 행복하다고 주장하거나 이혼 후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하죠.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듯이 이혼과 재혼을 한다고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은 성숙한 사람에게 행복으로 가는 관문일 뿐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미숙한 사람에게는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모두 잠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미숙함 때문에 있던 행복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선택한다면 준비된 이혼, 건강한 이혼, 치료 후 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장 꼴보기 싫은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으나 그 후 다가오는 후폭풍과 후유증은 이혼자의 몫이 되죠. 아울러 홧김에 그리고 감정 반사적으로 하는 이혼 선택은 더 큰 화와 부작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선택할 경우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